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를 하면서 버려야 되는 습관 또는 버려야 되는 생각들, 관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얻으면은 뭔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거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다른 거에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죠. 당연히 우리는 득이 있으면은 실이 있습니다. 아산 쪽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는 27살이고 현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하는데 아직 직장이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윙바디 4.5톤 윙바디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윙바디 기사를 하면서 굉장히 잘리는 걸 많이 보셨대요.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탕바리 개념 혹은 단가 싸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직장 쪽으로 해가지고 운수회사를 통해서 기사를 타셨는지 기사가 기사를 태우는 기사 쪽으로 들어가셨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기사 쪽으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운수회사 쪽으로 들어가셨어도 그 운수회사가 기사를 태우는 목적 자체가 분양에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도 차가 팔리면은 기사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사를 태우는 목적 자체는 매매입니다. 물론 길게 기사를 태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득이 남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사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점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윙바디 기사를 하시면서 이제 용차 개념으로 되어 있는 탕바리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 일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45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가 잘렸대요. 그러면서 기사 일도 같이 잘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일을 들어갔는데 또 그쪽 센터가 어려워지면서 기사 자리를 또 잘렸고 이렇게 잘리기를 한 3번 정도 했고 이번에 4번째 직장이며 그리고 평택에서 충북 진천 쪽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여기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안전한 직장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화물차 창업을 내가 차주가 돼서 일을 해야겠다. 이분이 가장 저한테 딱 전화하시자마자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기업, 큰 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요새 사람들 특히나 20대 30대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지 않은 일을 선호를 하고요. 배움보다는 많이 배우는 곳보다 일이 더 편한 곳을 선호를 하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원합니다. 어, 그리고 이분도 당연히 그렇게 원했고요. 근무 시간 한 8시간 정도를 원하셨고, 수입, 순수입이 한 500 정도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차량 할부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 500이면 한 7, 800 정도 벌어야지, 뭐 한 차값, 연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틀리겠지만 7, 800 정도 벌어야지 한 500을 벌어 가시겠네요. 할부금을 빼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자기는 집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지방권을 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큰 차는 대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방권을 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수도권에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일도 있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거리는 자기가 뭐 휴게소에서 밥을 너무 많이 사 먹고 이래가지고 휴게소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온다. 그래도 밥값이 비싸고 이래서 그건 좀 싫다. 담배를 또 너무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출근길이 좀 멀면 안 된다. 집이랑 가까워야 되고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저도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조금 사셔서 하시는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사시는 곳이 조금 애매해요. 아산에는 뭐 대부분 그렇군요. 냉동탑차 쪽은 거의 물류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온이나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런 걸 원하셨고, 그리고 근무 시간 8시간 넘으면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싶으시고, 야간 일이 싫다고 그러셨어요. 새벽도 싫고, 아침에 나가서 뭐 오후쯤 끝나는 일이 가장 좋고, 어느 하나 양보가 없죠. 물론 뭐 회사 생활이라면 가능합니다. 뭐 그쪽 집 주변 쪽으로 그냥 직장 하나 구하면 되죠. 하지만 화물차는 조금 달라요. 이 집 주변에 반드시 그 물류센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집 주변에 반드시 거래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출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멋이더라고 하시더라도 아산에서 조금 가까운 용인이나 신갈 혹은 평택 이쪽으로 출근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용인이면 1시간 70km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를 운송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출근 거리가 너무 먼 건 싫대요. 그러면 거기서 상차해서 거기서 이렇게 빙빙을 돌 거면 굳이 큰 차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 보장받고 싶고 수입 500에다가 집하고 가깝고 주말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근무 시간도 짧아야 되고, 그리고 배송 거리도 짧아야 되고, 일도 편해야겠죠. 당연히 일이 편해야 되니까 윙바디를 선택을 하셨던 거겠죠. 자기 성향이 어느 정도 맞는 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직장에서는 500이라는 수익을 얻기는 어렵죠. 그리고 자기가 뭐 뛰어나게 머리가 좋다던가 뭐 뛰어난 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정도 수입을 갖기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이쪽에 들어와서 아무런 손해 없이 어, 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이거를 창업을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거 하나를 내려놓으셔야 된다. 뭐 굳이 토일 다 쉴 수는 없고 뭐 일요일만 쉬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를 보시고 수입들을 낮추시던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냐. 일단은 결혼을 준비하셔야 되고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셔서 한 800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800 정도 매출, 800에서 뭐 한 1000 정도 매출 나오면은 가격이 뭐 차 가격을 좀 싼 걸로 해가지고 한 4000 정도 대로 해가지고 뭐 용인이나 이런 일을 좀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정도까지를 이제 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윙바디를 원하셔서 제가 윙바디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모르지만 윙바디도 뭐 오뚜기라던가 이렇게 좀 식자재를 하는 위주의 차량들이 또 있어요. 뭐 CJ라던가 뭐 이렇게 오뚜기 그 3분 요리도 있고 라면도 있고 참치도 있고 후라잉 오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자재용으로 들어가는 상온 제품의 식용품들 이런 쪽으로 밍바디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로 해서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그 회사에 그 거래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얼마나 됐는지 뭐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뭐 대부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용인에 있는 오뚜기 물류센터라고 이쪽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매출이 뭐 한 800에서 1000 정도 나오고 차 가격은 한 4000 정도 했습니다. 48개월로 끊어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50, 50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근무 시간이 새벽 한 4시 정도쯤 시작해서 오후 한 4시 뭐 이쯤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긴데요. 막 이렇게 얘기 집에서 4시면은 집에서 3시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침을 그냥 출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송이라고 생각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문적으로 금액을 내시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신 게 아니셔서 그냥 요까지만 조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차주분과 연결해서 이런 저런 부분을 조금 실물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웬만하면 직접 가셔서 거기 일머리라던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구매 의사를 어느 정도 비춰야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거다. 그리고 그분한테서 더 당장에 생각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그분을 만나서 시간을 좀 갖다 보면은 그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꺼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분은 아마 이쪽으로 창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일요일 쉬고 뭐 윙바디 기사 2010년 윙바디 4.5톤 차량이었고요. 뭐 평택 이쪽 뭐 평택 뭐 포승 뭐 이쪽으로 이제 뭐 납품을 하는 거였어요. 용인에서 기름값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이쪽으로 창업을 하시기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이렇게 제 친구도 예전에 뭐 집이 잘 살았어요. 집이 좀 어느 정도 잘 살고 외동아들에다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돈이 좀 있는 애였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애가 좀 게을렀어요. 근데 이 친구도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5시에 끝나는 직장을 원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똑같이 그런 직장 격리 쪽으로 해서 일을 한 4년 5년 정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제 친구 중에 이 친구도 주말 그리고 급여 이분과 똑같았어요. 그런 걸 원한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270, 280 받아라.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돈을 좀 잘 번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죠. 이 친구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친구였어요. 여자친구가 한 400, 500 버는데 미용실을 하나 하고 있다. 그 아는 언니랑 같이 동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뭐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좀 꿀리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가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럼 그만두고 와서 1톤을 한번 해봐라. 1톤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300으로 차를 사고 보험료 한 120, 130 들어가고 뭐 차 수리 뭐 할 거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거 엔진 오일, 뭐 배터리라던가 냉동 쪽 점검 한번 맡고 뭐 타이어 라이닝이라던가 브레이크 이런 부분 조금 선보고 해가지고 50만 원 안쪽으로 수리를 해서 창업을 하면은 한 500 안쪽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뭐 만약에 너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손해는 한 1, 200 정도밖에 안 볼 거다. 이런 쪽으로 좀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안산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육가공 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육가공 쪽이 조금 휴무가 좀 좋은 게 많아요. 근무 시간이 좀 길더라도 주말이라던가 이런 데나 빨간 날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휴무가 조금 잘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유통기한이 좀 길어서 그런가 육가공 중에도 이 냉동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가 아무래도 이 휴무 자체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더라고요. 육가공이. 그래서 그리고 고기 장사가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웬만하면 꾸준히 가는 편이었고 거기가 토요일 격주 휴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일하고 2번은 쉬고 그랬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였고 빨간 날은 다 쉬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상차를 해서 안산 쪽에서 상차를 해서 정왕동인가 이쪽에 상차를 해가지고 저기 아래쪽 지방 당진 뭐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뭐 300완제짜리였어요. 영업용 난방 필요 없었고요. 자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맨 처음에 그냥 이 친구를 제가 너무 20년, 25년 정도 만난 친구니까 이 친구 성격을 잘 아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와서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300 정도 가져갔는데요. 이 친구가 가져가면서 1톤을 다 까대기를 쳐야 되는데 뭐 매일 꽉 차진 않겠지만 그래도 5분의 3이라던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채우고 나가거든요. 물론 뭐 바닥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를 이제 뭐 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뭐 생활이 어떻냐, 할만하냐, 그랬더니 뭐 할만하다고. 근데 뭐 그 목소리 자체가 이 몸 쓰는 거에 맞지 않는 친구다 보니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말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네 일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큰 차량으로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좀 꾸려보자. 네 서둘지 마라. 일단은 손해를 큰 차 보고 만약에 네가 몇 달 하다 그만두게 되면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건 우스우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기사를 타던가 아니면 자기가 뭐 작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하더니 큰 차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덤프 트럭 뭐 이런 거 막 알아보고 뭐 냉동 탑차 알아보고 막 이러길래 그래 너 덤프 트럭 알면은 그쪽으로 나는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너가 잘 알아보고 아버지 뭐 친구분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쪽을 좀 알아봐라. 그러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이 육가공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더니 갑자기 차를 팔았어요. 갑자기 팔더니 잠깐 쉰대요. 잠깐 쉰다고 아버지 저기 사시는 저기 당진 쪽에 아버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좀 쉬더니 뭐 덤프 트럭을 뭐 알아본다 막 이것저것 하다가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2달인가 쉬더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안산 쪽에 직장을 다시 구해가지고 이 친구가 회사를 다시 들어갔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발에 뺐고 큰 손해가 없었고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실함이라던가 여기에는 조금 이제 일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차가 크다고 해도 운전이라는 업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을 항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공간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운전을 좋아하는 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아버님이었다면은 그냥 조금 더 꾸준히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해보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처음 하면은 이제 몸에 알도 배기고 해서 많이 싫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세상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편하고 뭐 배움이 더 많은 것보다는 편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내 몸이 편하고 돈 많이 주는데 이런 데를 많이 찾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이 회사 생활이나 뭐 어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이런 화물차 쪽이나 들어와서 그렇게 수입을 얻어 가고 싶어 하면서 누구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우리나라가 또 누구한테 보이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기는 싫고 일단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각오는. 예. 내가 여기서 꾸준히 내 성향에 맞춰서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조금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다. 이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조금 내려놓을 거는 좀 내려놓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창업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라.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